자,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광고의 아버지인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저희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그리고 또 앞으로 4학년 2학기 때까지 배우실 광고와 또 마케팅에 또 그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가족의 우리가 구성원의 어떤 그런 관계도를 알아보는 것처럼 저희가 그 관계를 지금 알아보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분산돼 있던 그런 지식들을 한데 좀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다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를 또 일단 저희가 개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저희가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기초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근간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잘 다져놓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디벨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딱딱하고 이건 다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마케팅과 또 광고 또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SMCL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델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심층적으로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on act of transmitting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erbal or written message transmit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process by which information is exchanged between individuals through the common system of symbols, sign, behavior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마지막에 심볼과 사인과 behavior에 일단 밑줄이 쳐져 있는데 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개념인지.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잠깐 볼까요? 자, act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마케팅은 ing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 그렇죠? 어떤 행동이냐면 자, 트랜스미팅이라고 하는 건 의사 전달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이 인포메이션은 자,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구두적인 버벌과 또는 리튼 메시지. 즉 우리가 문자로 작성되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교롭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접목해서 하고 있죠.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워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구두적인 버벌, 언어적인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저희 음성을 통해서 지금 인포메이션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상호 전달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도 계시긴 합니다만 더불어서 눈으로 역시 뭐죠? 지금 여러분들 텍스트를 우리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또 역시 전달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들은 문자나 언어적인 걸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유선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유선전화보다는
각종 메신저나 또 아니면은 또 아니면 우리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하십니다만 다 리튼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어떤 내용들,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할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케팅하고는 약간 다르죠. 마케팅은 실제 사고 파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자, 우린 여러분들은 이미, 자, 사적이든 공적이든, 자, 이런, 언어와 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정보들을, 그러니까 지식들을, 자, 어때요? 상호, 자,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자, 어렵지 않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프로세스가 또 나옵니다. 자, 공교롭게도. 자, 어떤 과정이냐라고 한다면, 자, 역시 정보 인포메이션 똑같이 등장하죠. 근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교환되어진다라는 정보입니다. 어떻게 교환되냐면,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between, 자, 우리 둘 사이에 서로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개인들 사이에서 상호 교환되어지는 정보인데, 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아까 제가 밑줄 쳐놓은, 이 심볼과 사인과, 자, 비헤이비어가 좀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방금 위에서, 자, 언어적인 것과, 그 다음에 또는, 자, 문자적인 걸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밖에 없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보 전달의 체계는 반드시 구두와 문자 외에도 다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커먼 시스템, 그러니까 보편적인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편적이라 한다는 것들은 뭐죠? 자, 특수하게 어떤 단순한, 특별한 건에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자,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심볼입니다. 상징이죠. 여러분들, 자, 어떤 누구 생일, 가족들 간의 생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특별하게 되게 감사 의미를 담아서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죠? 자, 그 자체가 하나의,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굳이, 자, 버벌, 나와 있습니다만, 자, 내가 너에게 고마워, 또 내지는 사랑해라는 말, 또 아니면 문자로, 손편지로, 자, 리튼, 이렇게 쓰지 않다 하더라도, 자, 전달하는 선물 하나만으로도, 자,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간과했지만 이미 다 하고 있고, 해왔었고, 앞으로 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그런 어떤, 커먼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공교롭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스포츠가 사실 올스톱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야구 두산 팬인데요. 작년에 기적과 같은 미라클, 두산 미라클이 있었죠. 자, 우리 정규 시즌과 함께, 자, 코리안 시리즈까지 우승을 하면서 통합 우승에 영광을 안았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자, 투수하고 포수를 우리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비진이나 공격수마다 전부 다 코치들이 사인을 하죠. 자, 근데 보시면 어때요? 그 사인의 의미가 상대방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자,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자, 충분히 어떠한 자기들끼리 규약해 놓은 어떤 사인, 어떤 그런 기호를 통해서 충분히, 자, 우리가 또,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역시 이것도 커먼 시스템이고요. 자, 또 하나 마지막에 비헤이비어입니다. 행동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약간 드라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사이끼리 뭔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떠한 말도, 어떠한 문자나, 그쵸? 자,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어때요? 서로의 손을 꽉 잡는다든가, 또 아니면, 자, 또 우리가 또 진짜 격렬하게, 또 우리가 또, 우리 허깅, 자, 끌어안는다든가, 자, 이런 행동들은 어때요? 자, 서로의 마음들을 행위를 통해서, 자,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 구체적으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커먼 시스템, 어떤 보편적인 체계였구나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이 여러분들이 행해져 왔고, 또 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의사 전달하라는 어떤 그런 수단에는 구두, 문자, 그러니까 1번 구두, 2번 문자, 그리고 3번 심벌, 4번 사인, 5번 behavior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런 수단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뭐 정리해 보자라면, 자, 커뮤니케이션은 상징을 통하여 의미, 미닝을 전달하는 현상이라고, 트랜스미션 한다고 되는 거고, 정보 전달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위하고 동일한데, 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미닝이죠, 의미.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뭐냐면 공감과 공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선물, 자, 이따 버블하고 리턴 잠깐 뺄게요. 자,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만, 자, 조금 더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죠. 자, 근데 내가 진짜 여러 가지 진심을 담아서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영혼 없는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자,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과정은 과정이었지만, 자, 왜 공감이나 공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사인. 자, 내가 열심히 사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잘못 오해하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고요. 또 우리 행동. 자, 진짜 우리 드라마 같은 얘기죠. 우리가 왜 가끔 그렇게 코치합니다. 야,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나, 야, 무조건, 야, 키스부터 해. 이러다가 뺨 맞죠. 자, 이거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하는 행위가 상대방이 공감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다라면, 자, 이것은, 자,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팩트적으로는, 자, 5가지의 자, 수단을 통해서 하는 행위들을, 그런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자,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면, 자,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 광고할 때도 또 여러분들 또 이번 과목이 광고 홍보 특강이잖아요. 여러분들 광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아까 우리 뱀파이어 픽트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였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광고 대행사를 쓰고, 그 다음에 마케터가 등장을 하고, 또 토익에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어떤 매체를 써야 되는 또 매체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자, 빅아이디어, 자, 진짜 훌륭한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길었죠.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다음 중요한 페이지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공감과 공유는 아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전 페이지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또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SMCL 모델을 잠깐 설계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조금 또 넥스트 2번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자, 볼까요? 자, 아까 생산자, 소비자는 다 설명했죠? 자, 근데 우리가 추가로 아까는 생산자하고 소비자 관점에서의, 자, 우리가 마케팅의 사유, 포피포실 얘기했었다라면, 자, 지금은, 자, 우리가, 자, 아까 사실 생산자하고 소비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위에 있는 샌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걸 그러니까 한꺼번에 설명하다가 좀 약간 제가 같이 묶여버렸는데, 제가 조금 나눕니다, 다시. 자, SMCR의 기본적인, 자, 우리 이니셜이죠. 자, 샌더라고 할 수 있고, 메시지, 또 채널, 리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송신자가 있으면, 송신자가 메시지를 담아서, 자, 하나의, 자, 그릇, 채널에 담아가지고 리시버가 수용자에게 전달을 하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진행하는 어떤 그런, 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순서입니다. 자,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시버는, 자, 샌더의, 자, 메시지를 어떤 식의 채널을 통해서든, 자, 듣게 되면, 자, 피드백을 주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들을,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진행 순서, SMCR 모델의 가장 근간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자, 모델상에서의 이야기이고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광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광고적인 관점에서 SMCR을 보면, 자, 일단은, 자, S는, 자, 생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클라이언트가 된다는 거죠. 기업일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결국에는, 자, 생산자라고 보면, 자, 마지막에 있는 리시버는, 자, 타겟,
즉 소비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자, 그 메시지를 자, 받아들이게 되는 수용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SMCR에서의 메시지는 자, 광고에 있어서는 커머셜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CM, 자, 커머셜 메시지를 C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니셜을 따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징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CM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이야기하는, 이거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 브랜드들의 CM송을 기억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브라보콘이라고 하는 우리, 뭐죠? 우리,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수 있나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쿵데이트. 해태 브라보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자일리트 껌을 심으시지만, 과거에 롯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데는 이제 껌 만들어서 사실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산업군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과거에 아카시아라고 하는 추인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했던 건데, 약간 이건 되게 부드럽게 노래가 됩니다. CM이 진행이 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카시아껌 이런 식으로. 제가 노래를 좀 목이 잠겨서 밤이라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런 장수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사실 성공했던 여러 가지 비결에, 물론 당연히 제품에 대한 품질 퀄리티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CM송, 그러니까 메시지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바이럴 될 수 있게끔, 회자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CM송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중요하죠. 제가 좀 굉장히, 자,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미디어입니다. 결국은 채널,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채널은 자, 메시지를 담아내는 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저희가 광고 관점에서의 SMCR을 제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자, 설명해 드렸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들을, 자, 조금 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황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으로 갖고 들어오면 되게 파워풀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SMCR 모델을 들어서 여러분들 셀프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해 드렸던 건데,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샌더를 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 관점이에요. 자,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 샌더 관점에서, 자, 리시버를 상대방,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에게, 자, 만약에 여자친구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 남자친구라고 한다면, 자, 메시지가, 자,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채널은, 자,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단계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선물 공세하고 이런 건 좀 되게 스토커 같죠? 야,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자, 먼저 말로 먼저 끝나겠죠. 물론 지금은 문자로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버벌과 리턴 메시지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나 자체도 사실은 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저의 입을 통해서 자,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당시에는 채널은 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입이 되겠죠. 그리고 리시버에게 자, 메시지는 자, 나는 I love you 라고 했을 때 물론 피드백이 오겠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자, 리시버에게 이제 난 널 사랑해를 전달하기에는 이제 조금씩 한계가 오죠. 왜냐면 100일 기념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300일 기념도 해야 되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생일도 챙겨야 될 때, 자, 어때요? 그때는 메시지만 아까 얘기했던 채널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생일 축하해라고 할 수 있는 내 입을 통해서 똑같이 전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리시버가 받아들일 때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아까 공감 공유가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여기에다가 선물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때의 선물은 바로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럼 벌써 뭐예요? 말을 썼다든가 내가 카드를 샀다고 하면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미디어가 이미 자, 결합이 돼서 시너지가 돼서 리시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리시버인 자, 우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더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피드백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되게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우리의 일상은 이미 바로 이 SMCR 모델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이미, 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거꾸로 사회과학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행위들의 어떤 그런 다 많은 어떤 그런 일종의 빅데이터 개념이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서 하나의 모델이나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질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단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자 그냥 간과하고 스쳐 지나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SMCR 모델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샌드로부터 역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SMCR은 방금 소개해 드렸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SMCR 모델 자 좀 아까 제 과제가 아까 방금 전에 페이지와 이 페이지 중에서 아마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설명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스텝 오브 커뮤니케이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봅니다. 자, 인트라퍼스널, 인터퍼스널, 그 다음에 스몰 그룹, 매스컴 이게 돼 있죠.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아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그러니까 상대방이 등장을 하죠. 타임 커뮤니케이션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매스컴까지 간다는 것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끝났어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복잡하고 되게 굉장히 큰 영역인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더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의 경험치와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들을 좀 합쳐갖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저희의 마지막, 자, 우리 이제 관계도에서 마지막엔 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버타이징. 자, 이제 뿌리를 찾아서 가게도. 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종합정리죠.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프로모션 했을 때도 얘기했었고, 저희가 또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 강공보 캠페인론을 안 듣는 학생이 지금 계시긴 합니다만 좀 죄송하긴 한데, 자, 이 페이지는 자, 우리 강공보 캠페인론의 첫 페이지를 아마 장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자, 과목이나 어떤 영역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광고는 사실 같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접합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까 우리 마케팅의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얘기했죠. 아까 프로모션은 자, 분명히 왜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이건 생산자 관점이고요. 자, 소비자 관점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광고까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광고가 자, 저는 여태까지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광고의 아빠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할아버지 마케팅인데 가만히 봤더니 나도 모르는 대인 판매, 퍼스널 셀링이라고 하죠. 자, PR 퍼블릭 릴레이션, 뭐 잠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 SP, 이벤트. 자, 이런 것들이 나의 브라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야, 이거 뭐 출생의 비밀도 아닌데. 자, 어찌되었든, 자, 광고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형제들을, 자, 저희가 이미 프로모션 전략론에서 배웠던 IMC 개념에서 얘기를 하죠.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여러분들 가계도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 내가 아빠하고 할아버지까지밖에 기억을 못했다면 이제는 형제들까지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것처럼 자 미디어와 크리에이티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온오프, 미디어도 온오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자 나도 광고가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선조로 볼 때는 자 마지막 하이교육이었던 내가 자녀였더라면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나서 미디어라는 어떤 아들이 또 생기고요. 또 그 다음에 온오프라고 하는 자 또 손주까지도 생기는 어떻게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죠. 자,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좀 복잡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가계도를 자 우리 광고를 기준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의 정의를 또 역시 봐야 되겠죠. 역시 원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많은 정의들 중에 자, 공통적으로 쓰이는 어떤 것들을 찾아갖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한국 광고학회에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인 의사전달 행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몇몇의 키워드를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낼 거예요. 자, 미국 광고대행사협회에서는 소비대중에게 자기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
삼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유료로 전달하는 모든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유료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에 의한 정의에 보면 특정 제품, 서비스, 신념,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람들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대중매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싣는 메시지, 자, 대가 지불,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설득,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굉장히 이것 말고도 많은 정의가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너무, 사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이거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영문이긴 하지만, 자, 종합정리를 해봅니다. 아마 이것도 역시 제가 수없이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혹시라도, 자, 자꾸 왜 소개를 해주시지라고, 자, 하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한번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자, advertising is any controlled form of non-personal and promotion of ideas, goods, or services by an identified sponsor. 그 다음에 가로 열고 that is used to inform and persuade the selected market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 글씨의 밑줄 좀 중요합니다. 자, 광고라고 하는 것들은, 자, non-personal, 아까 비대면 얘기 나왔었죠, 여기. 비대면적인.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대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광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 뭐냐면 결국에는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미디에이티드가 바로 거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페이디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불되어진. 아까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 했었죠. 자, 유료. 자, 여기도 보시면 유료. 그 다음에 대가 지불. 자, 여러분들, 홍보 광고, 이렇게 얘기할 때 차이가 뭡니까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면, 사실은 홍보도 매체를 활용해요. 그쵸? 뭐,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잡지, 뭐, 이런 기사들 뜨잖아요.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소위 이야기하는, 뭐, 우리가 일반, 뭐, 지상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물론,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도 역시 기사를 실어주는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약간 조금 더 이제 현업 버전이기 때문에. 자, 근데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뭐 혹시 뭐 아니면 지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질문하시면, 결과적으로는 페이디드가 없어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신문사에 제공을 하게 되면 신문 기자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이제 기사화하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는 매개와 매체가 비대면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디드, 분명히 그 매체를 확보하는데, 그 다음에 활용하는 데에는 돈을 분명히 써야 되는 일종의 이게 바로 광고비가 되겠죠. 광고료. 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는 것처럼 자, 촉진의 형태인데 아이디어 구스, 아까 서비스는 아까 마케팅 나왔죠.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 서비스 아니면 뭐 노동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파이드 스폰서는 이게 광고지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가 됐든 물론 티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호기심 광고라고 해서 광고주 안 나오죠. 브랜드 안 나오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다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뭐 셀렉티드 마켓은 타겟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마켓. 여러분들 광고 열심히 여태까지 기획론도 들어보시고 또 광고 기획서도 써보셨습니다만 타겟을 정하시죠. 메인 타겟, 뭐 서브 타겟도 정하기도 하고, 자, 이런 아까 얘기했던 무형의 시장, 자, 이걸 타겟을 바로 셀렉티드 마켓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켓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광고, 홍보, 선전에 대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89년도에도 제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되게 올드하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긴 하지만,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광고는 애드버타이징, 홍보는 퍼블릭 릴레이션. 우리가 빨간 글씨에 밑줄 그은 거는 PR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니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중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전은 프로파간다.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어떤 느낌들이 되게 좀 많이 강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죠. 광고나 애드버타이징 이제 컨트롤도 뭐 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보면 광고는 결국에는 바이의 의미가 큽니다. 구매에 대한 게 가장 강하다는 거죠. 자, 홍보는 러브. 그러니까 날 좀 더 좋아해주고 라이크나 러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전은 follow me. 느낌이 오죠? 자, 나를 따르라! 뭐 약간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뭐 실제 뭐 전시에도 뭐 이렇게 활용되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래서 저희 나라도 홍보실이라고 하지 않고 선전실이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과거의 어떤 그런 뭐 군사문화의 어떤 그런 잔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선전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기업이나 대행사가 쓰는 경우는 없고요. 다 광고와 홍보. 또 과거에는 또 홍보 그러면 또 광고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적어도 광고 홍보학과 출신답게 광고와 홍보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또 아니면 친구 중에 지인들이 야, 뭐 열심히 광고 보면서 저 선전 또는 저 홍보 이렇게 얘기하면 꼭 지적이 아니라 꼭 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너무 티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면 광고를 중심으로 왜 마케팅 IMC까지 나왔습니다. 할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라고 한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각 신문사나 여기도 보시면 디조, 조선일보 나오죠. 각종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요. 근데 뭐 하다못해 뭐 표준협회부터 능률협회 되게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자, 브랜드 대상 같은 걸 시상을 많이 해요. 뭐 물론 뭐 광고주들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와줬던 광고주들. 자, 어찌되었든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사의 브랜드를 넘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처음부터 브랜드가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많은 브랜드들이 이미 또 아니면 그 특정한 업종에서 1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소비자에게 올라가서 그 머릿속에 자, 약간 이게 넘버원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등장하죠, 마케팅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물도 석수, 뭐 진로 석수부터 아이시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자, 소비자가 가장 특정한 영역에서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자, 처음 브랜드들은 자, 런칭 시점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 어때요? 처음부터 1등이 될 수 없긴 하지만, 최소한 소비자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순위권에는 박스권에는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등 향해 다가가는데 사실 광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IMC 전략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PR도 기사화도 해야 되고요. 또 이벤트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세 가지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약간 관점들을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우리 광고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필로조피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왜? 자, 다시 우리 첫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왜 지금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만들고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혹시라도 지금 없다 한다면, 현업에서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에 대한 광고 철학은 5개 광고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특정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우리 그 이용객들에게, 뭐 지하철이면 지하철, 코엑스면 코엑스 오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좀 편익 제공에 대한 것들을 저는 약간 철학이라고 하긴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철학처럼 또 사명감 미션처럼 제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만드실 때 왜 만들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필로소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늘 우리는 기업 브랜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서비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 이미지나 보시는 것처럼 또 아니면 제품 개별 광고, 그렇죠? 상업적인 광고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고 확장해서 뭐 일종의 소상공인, 아까 얘기했던 뭐 치킨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개인에게까지.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제 책 소개도 해드렸었습니다만, 셀프컴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새로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상품화라는 의미는 사실 아닌데, 뭐 편의를 씁니다. 프로의 세계는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 머니의 세계잖아요. 이제 프로는 연봉이나 내가 어떤 가치를 자 그런 내가 받는 페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인을 좀 더 객관화 시키고 자기 자신을 그다음에 좀 더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자 많은 기업들로부터 아니면 소비자들로부터 자 선택받아질 수 있고 선택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넘버원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러니까 대상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업과 브랜드에 한정되어 있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까지도 좀 확장을 좀 시켰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광고계 구조도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소개할 기회가 많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사실은 광고계에 불고 있었고요. 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기업 광고주 브랜드들, 그죠? 구조가, 그 다음에 종합 광고다, 종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종대사 안에 뭐 마케터도 있고 AE도 있고요. 카피 뭐 제작 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있고 미디어 쪽도 플래너 바이어까지. 근데 여러분들 빅데이터 최근에 이제 우리 대행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강의 첫 번째로 모시는 강사 우리 교수님이 바로 대원기획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했던 팀장님을 모셔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공부했던 89년도 또 현업에 왔던 97년도에는 없었던 그런 직종이었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 그 다음에 또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시대에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체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중간에 이제 미디어 랩스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또 뭐 그 특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합니다. 미디어 랩이 대행사도 우리가 컨택을 하고 또 매체사까지도 컨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체사도 전통적인 4대 매체밖에 없었더라면 뭐 TV, 라디오, 신문, 잡지 얘기 많이 하죠. TV, 라디오, 신문, 잡지 클래식한 매체. 하지만 OH 미디어, 제가 광고 홍보 캠페인으로 하게 될 하지만 뉴미디어들, 디지털 미디어들도 포함이 되고요. 되게 많이 확장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케이블이나 IPTV 종편, DMB, 또 SNS 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행사도 예전엔 종대사밖에 없었는데 온라인 대행사, 그 다음에 미디어 대행사,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부티크, 그러니까 주로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행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에이전시, 최근에는 에듀카와 같은 어떤, 그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또 에이전시까지 또 특화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되게 다양해진 거죠. 자, 매체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이제 제작사, 프로덕션들 외.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 미디어 산하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만 점점 자 우리가 아까 보셨던 광고의 어떤 그런 계보도뿐만 아니라 광고만으로도 하위 그룹도 아니면 또 광고 산업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도가 되게 과거보다 되게 복잡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으로 MCA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업계에 대한 구조도를 이해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혹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MCA,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광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축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대면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 일부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압축해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과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단톡방에 제가 고지해서 여러분들 시간 내에 제출해주는 어떤 그런 출석 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늘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뭐 단톡방 또 아니면 메시지 또 아니면 또 메일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해주시면 제가 리얼타임으로 그 시간에는 제가 특정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질문하셔도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자 온라인 수업이 되게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활용하면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원활하게 그 다음에 또 효율적인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저희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